네, 반갑습니다.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. 지금 시험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어떻게 시험들 잘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만약에 잘 보셨다면 축하드리고요. 못 보셨다면 우리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서 다음 시험 좀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고 나서 이렇게 다짐하는 걸 많이 봤어요. 내가 진짜 다음 시험은 내일부터, 당장 내일부터 내가 다음 시험 준비해갖고 두고 봐 내가.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 시험 끝났다고 다 노는데 혼자 다음 시험 대비에 들어갑니다. 마음속으로요.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해보다가 지치는 거죠. 이거 잘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시험 대비 기간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이 텐션도 떨어지게 되고, 그리고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이 나중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같은 과목은 특히나 한 4주에서 5주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. 시험이 끝나면 그 특정 과목 시험지를 자기 앞에 두고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.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 시험은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, 검토가 안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시험이 쉬웠다면 내 점수는 올라갔겠죠. 근데 다른 친구들 점수도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이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요, 시험의 난이도를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즉 이번 시험이 어렵고 쉽고를 검토한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맞추고 쉬우면 다 맞춰야죠.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야 등급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분석한 친구도 있어요. 분석해보니까 나는 서술형이 좀 많이 틀렸네. 분석해보니까 어법도 좀 많이 틀렸네. 문법 많이 틀렸네. 나는 서술형과 문법이 약한 것 같아 라고 한 분석도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. 왜냐하면요,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술형과 어법이 약해요.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고,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? 각 과목별로 시험지를 펴놓고 옆에 연습장을 펴놓으세요. 그리고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3번, 7번, 9번이 틀렸다.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3번은 어떤 문법이 나왔는데 내가 뭘 몰라서 틀렸음. 뭐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의 태를 틀렸다. 아니면 분사구문의 시제를 틀렸다.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를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. 1차적으로. 메타인지 학습법이죠. 내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할지 말지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,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. 만약에 객관식 문법을 틀렸다면 어떤 문법을 몰라서 틀렸는지, 나는 이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, 어설프게 알고 있다면 공부해야겠다. 이런 다짐도 이제 적어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. 서술형이 많이 틀렸다면 내가 이 서술형 문제를 왜 틀렸는지,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 문법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이게 나올 것이 예견이 되었던 문제인데 틀렸다면 다음번부터는 그 문장을 외우게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the more 구문이나 아니면 뭐 가정법 구문이라든지 이런 문장이 있으면 거의 100% 나오거든요. 그러면 가정법 the more 구문 얘는 무조건 외워야겠구나, 이런 반성이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요, 예상치 못했던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강남권에 어렵게 내는 학교들도 좀 있고, 아니면 변형된 문장이 나오거나 내 능력치 밖에 어떤 내가 할 수 없는, 이건 진짜 내가 다른 친구들도 다 틀렸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어. 그래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. 이런 경우는요, 본인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. 간혹 특목고나 어렵게 낸 학교들은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문장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고등 내신에서 영어 문장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.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쌤이 항상 말하듯이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지문 전체를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보라고 쌤이 이야기를 하죠.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괴로운데 이걸 꾹 참고 이겨낸 친구들은 좋은 등급이 나오더라고요.
여기에 더해서 예상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. 교과서 예상 문제, 모의고사 예상 문제, 부기재 들어간다면 부기재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간혹 문제를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, 대부분의 여러분 학교 주변이나 집 주변에 있는 학원에서는요, 그 exam4u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exam4u 문제를 푸시면 주변에 있는 학원들에서 푸는 문제는 푸는 거죠. 뭐 사이트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.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주기가 이제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나와 있는 문제가 거의 없죠. 출판이 되기엔 가격이 너무 좁고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시중 출판사들이 만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중에 황인영의 영어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. 카페 들어가시면 그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거의 뭐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 그 변형 문제를 제작해서 팔거든요. 회차별로 뭐 10,000원, 20,000원, 20,000원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문제들을 구하셔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.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풀어보실수록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이요, 어떻게 하면 다음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에서 본인의 취약 부분을 꼭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연습장에 적어봐야 된다.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었고요.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.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.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거구나.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있고, 내가 보지 못했던, 예상치 못했던 것도 많이 보입니다. 뭐 내가 시간이 부족했는지, 아니면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, 아니면 시험 기간, 시험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, 이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서 쿨하게 막 시험지 버리고, 야 그거 뭐하러 봐,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, be bygones 막 그러면서 시험지 버리고, 이런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나이 또래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본 시험들 복기해 보시고, 내가 부족한 부분 꼼꼼히 분석하셔서 다음 시험부터 더욱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